안녕하세요. 한미동맹에 대해 발표하게 된 3조의 이한나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한미동맹이란, 두 번째, 한미동맹의 시작, 세 번째, 당전협정, 네 번째, 한미상호방위조약, 다섯 번째, 합의의사록, 여섯 번째, 관련 기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이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기초로 한 동맹을 말합니다. 한미 동맹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이 동맹이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안전하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동맹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6.25 전쟁 진행 중 1951년 소련의 휴전 대안 성명이 나오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무력 통일을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 또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상호 방위 조약을 원했습니다. 이 상태로 지속되다가는 6.25 전쟁이 재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은 빨리 이 당시 6.25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가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맺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보통 이런 입장이라면 제발 동맹 맺어달라고 막 빌고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더 세게 나갔죠. 한국군을 유엔에서 분리시켜 단독으로 북진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레디 계획을 시행하려고 이 계획을 세웠죠. 여기서 에버레디 계획이란 정치회담을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국군에 대한 북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승만 대통령을 연금,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등 계획을 말해요. 즉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플랜이었어요. 이 계획안은 도안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한국군의 독자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정치학자들의 평가는 다 다르지만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행동하셨다는 평도 나오고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한미 동맹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세운 세 가지 조약, 삼각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정전협정과 상호방위조약, 합의의사록이 있는데 먼저 정전협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협정이란 판문점에서 6.25 전쟁의 정지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의 정지를 다룬 사건인데요.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행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 휴전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이 1974년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는데 한국이 서명에 참가하지 않아서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협정인데 미군이 왜 있냐라는 이유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분명했을 테고 그러면 전쟁과 무력 통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조약으로 인해 한미 동맹이 전적으로 체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이 없었으면 매일 불안함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텐데 미군 덕분에 안보가 튼튼하니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유엔과 별개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본문 6조 중에 2조에서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타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이를 통해서 자동 개입의 유보가 가능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조약에서 인계철선과 관련된 보장이 있었는데 인계철선이란
전선에서 침입해오는 적들이 건드리거나 폭발물이나 조명탄, 신호탄 등을 터뜨려서 적을 살상하거나 적의 침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철선을 말합니다. 54년에 주한미국 이사단을 수도권, 서부 전선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한 미국의 약속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휴전 후 한미방위 조약 체결, 한국 복구를 위한 단기 경제 원조, 한국군, 육군 20개 사단으로 증편하여 해군군 장비 지원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속만 봐도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조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합의 일사록이란 합의, 조약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교환하는 합의 문서를 말하는데 상호방위 조약 4조에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 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것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독자 행동 안 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약속인 거죠. 미국이 유행사령부 작전 통제권에 두고자 해서 만들어진 의사록입니다. 이 합의록으로 72만 미만 병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7억 달러 원조를 보장받게 돼요. 완전 대박이죠? 마지막으로 현 정부 정치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문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된다 라는 기사입니다. 종전이라는 게 사실 단어적으로 의미만 보았을 때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니까 마냥 좋은 거로 인식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종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없애길 원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면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이상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비핵화를 한다고 말해도 그동안 북한이 했던 전적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 때 첫 핵실험 단행,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에 이어 실족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 소각을 한 걸 보면 순수히 비핵화를 추진할 것 같진 않아요. 미국이 철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도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달려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동맹 덕분에 안보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는데 이 복을 타버리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